네, 안녕하세요. 똑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제 플랫폼은요, 학교 일정 종합관리 플랫폼, 부제로는 스쿨 플래너라고 이름 지은 이제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만들게 된 계기가 먼저 좀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이제 부장회의를 진행할 때, 부장님들께서 각자가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어떤 일을 할 거고, 이번 달에는 어떤 일을 한다. 라는 걸 입력하시면요.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선생님이나 혹은 행정사 선생님들께서 그 내용을 종합하셔가지고 이제 하나의 시트, 혹은 뭐 문서 혹은 뭐 HWP에다가 정리를 하셔가지고 부장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부장회의를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제 전 교원들한테 공유가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좀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부장님들께서 할 일을 적어서 작성해 주시면 그걸 또 정리해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정리하신 분은 다시 또 배포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배포된 내용을 또 구성원들은 잘 보냐? 솔직히 말하면 그거 매번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쪽지로 보내주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종이로 보내주시기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매주 그걸 챙겨서 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또 일대로 많이 하고 좀 공유는 공유대로 안 되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좀 한 군데 일원화해서 한 군데다 작성하고 한 군데다 정리가 되고 한 군데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라는 생각으로 좀 만든 플랫폼입니다. 기존에는 이걸 구글 시트로 만들었는데요. 구글 시트로 만들어서 제가 재작년 이제 이걸 이제 공유를 했을 때 몇 가지 좀 사용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팅하는 게 조금 귀찮았다. 네, 물론 오늘도 세팅을 할 거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두 번째는 시트로 공유되다 보니까 누구나 들어와 가지고 건드리면서 후식을 망가뜨릴 수 있다. 라는 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러한 부분을 좀 보완해가지고 세팅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시트가 망가진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감춰서 예쁘게 웹앱 형식으로 저희가 만들어가지고요. 언제든 핸드폰으로도 접속 가능하고 컴퓨터로도 접속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관리는 하셔야 되는데요. 관리할 거 별거 없습니다. 그냥 초반에 세팅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포 한번 해주시면 끝입니다. 세팅과 배포에 총 들어가는 시간은 10분이 안 될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받아보시면 이제 부서명을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서명에는 뭐 행정실도 포함되어 있다 하시면 행정실, 뭐 아니면 여기에 뭐 급식소도 포함되어 있다 하시면 급식소, 뭐 기타 필요한 부분을 그냥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든 이유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수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트가 지저분해지죠. 그리고 행사 일정이 좀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받은 몇몇 분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교무부에서 아이디를 하나 만들었다고 반드시 그 아이디 하나만으로 접속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 아이디를 공유하시면 누구나가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교무부에 계신 분들이 입력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학교의 이제 사정에 따라 네, 적당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시면 됩니다. 자, 요 비밀번호랑 아이디는요, 그냥 이제 요 관리하시는 분이 일괄로 하나하나 만들어 드려도 되고요. 아니면 요 사용자 등록이라는 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요 아이디 등록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요 아이디 이제 등록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부장님들께서 이제 회의에서 요거를 이제 QR 코드로 네, 찍고 들어오시면 요 화면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네,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다음에 이렇게 부서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네,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설정하시면 요 뒤쪽에 들어옵니다. 제가 학생부 한번 지정해 볼까요? 뭐 1, 2, 3, 4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밀번호도 1, 2, 3, 4 네, 1, 2, 3, 4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요.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뒤에 이렇게 학생부에 1, 2, 3, 4 하고 등록 시간이 뜹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아이디를 각각 만들어 드리면 되고요. 사실 이게 귀찮으시면 그냥 일괄로 만들어 드려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아이디 이제 등록 비밀번호를 다 사용하셨으면 요거는 이제 모르는 비밀번호로 바꿔 놓으셔야겠죠. 그래야 이제 중복으로 아이디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상황을 좀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접속 비밀번호를 이제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접속 비밀번호는 이제 웹앱으로 저희가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를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입니다. 이걸 만든 이유는 학교마다 이제 행사 일정이 적히는데 그 행사 일정이 저는 어느 정도는 개인정보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좀 고유정보죠. 고유정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건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구성원들만 들어올 수 있게 비밀번호를 좀 만들어 놨고요. 다음은 이제 학사 일정을 세팅하셔야 됩니다. 학사 일정 세팅은요. 먼저 날짜 세팅이 기본으로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2027년으로 돼 있죠. 원래는 2026년이었는데요. 만약에 2027년이 되신다면 27년으로 정하시고 아래로 쭉 긁으시면 이렇게 27년도 기준으로 잡힙니다. 지금은
26년이니까 다시 26년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려놓으시면 되고요. 일요일 되면 자동으로 빨간색 되고 토요일이면 자동으로 파란색 됩니다. 건드시는 게 아닙니다. 날짜만 그냥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대체공휴일이나 이런 공휴일 같은 게 입력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요 부분에다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다가 날짜를 쭉 입력해 주시고 공휴일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읽어가지고 네, 추가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하나 추가해 볼까요? 2026-0305 05에다가 05에다가 2026-0326에다가 공휴일 테스트라고 하면 이렇게 네, 공휴일 테스트 부분이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공휴일 잡힙니다. 그럼 여기 빨간색이 되니까 이 부분에 공휴일 테스트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까지 원래 자동화를 하려고 했는데요. 요거까지 자동화하니까 오히려 수식이 좀 지저분해지고 해서 요 정도는 그냥 수기로 넣게 해놨습니다. 대신에 색깔은 자동으로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넣어주시면 되고요. 요거 넣는데 오래 안 걸립니다. 요거 해봐야 20개거든요. 네, 20개 넣는데 한 5분이면 충분하죠. 요 정도 치는 데는. 그래서 5분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학사 일정, 요 계약 같은 거 다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시는데 학사 일정이 뭐 많아봐야 어떠한 20개? 뭐 30개 정도 될 겁니다. 이것도 교무부장님이나 혹은 이제 수업계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네, 행사 일정 출력하셔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나머지는 배포만 하시면 되는데요. 배포 방법은 제가 이제 연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포가 된다면 이렇게 웹사이트 주소가 뜰 거고요. 이 주소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신 다음에 아까 접근 비밀번호가 1765였습니다. 들어오시면 네,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아까 그 테마는요. 지금 눈이 오고 있는데 날씨가 이제 겨울이라서 겨울 테마입니다. 3월 달이 되면 아마 꽃이 내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제가 3개월씩 쪼갰거든요. 3, 4, 5개월 동안 5월까지는 이제 아마 꽃이 내릴 거고요. 6월부터는 아마 초록초록한 잎들이 내릴 거고 다음에 3, 4, 5, 6, 7, 8, 9, 10, 11은 낙엽. 네, 이렇게 좀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플랫폼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접근하시면 월간 일정. 네, 이렇게 보입니다. 교무부에서 뭐를 했다, 교육과정부에서 뭐를 했다, 학생부에서 뭐를 했다. 이렇게 좀 이제 색깔별로 잘 보이게 설정을 해놨고요. 부서별로 보고 싶으면 부서별 누르시면 이렇게 부서별로 구분해가지고 보여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월간 일정 볼 수 있고요. 부장님들께서 회의하실 땐 주간 일정 보시죠. 주간 일정 하시면 이렇게 네, 전주, 이번 주, 다음 주 보실 수도 있고 날짜별로도 볼 수 있는데요. 날짜별로에는 다음 주 것까지는 보이게 해놨습니다. 네, 전주 것까지 보이게 하니까 너무 복잡스러워 가지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 날짜 바꾸고 싶으시면 이렇게 단추 누르셔가지고 이동하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이동했다 이번 주로 오기 이렇게 하시면 이번 주로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날짜를 찍으실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서별로 보신 다음에 요거 출력하셔야 되죠. 출력하기 버튼 눌러서 인쇄하기 누르면 인쇄되고요. 엑셀로 내보내기 하면 엑셀로도 내보내집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확인하는 데는 별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일반 선생님들께서는 월간 일정을 보시겠죠. 그다음에 뭐 부서별로 아마 보실 것 같기도 하고 날짜별로도 보실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은 날짜별로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시고 부장님들께서는 주간 일정에 부서별을 먼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서별을 기본 세팅으로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업무가 있다 혹은 어떤 일정이 있다 하시면 부서별 입력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아까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겠죠. 그래서 비밀번호 이미 입력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자동 로그인을 해놨거든요. 자동 로그인 한번 해제해 보겠습니다. 해제하면 이제 들어올 때 네, 잠시만요. 자동 로그인을 해제하면 들어올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123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이건 교무부 아이디였죠. 자동으로 교무부가 뜹니다. 자, 만약에 아까 1, 2, 3, 4가 뭐였죠? 학생부였나요? 1, 2, 3, 4가 학생부였던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학생부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생부가 1, 2, 3, 4였으니까 1, 2, 3, 4 네, 1, 2, 3, 4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면요. 요건 학생부 아이디니까 아마 학생부가 뜰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기존에 입력했던 게 위에 뜰 거고요. 새 일정 눌러가지고 날짜는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해서 네, 여기 저장하기 누르시면 일정이 저장되고요. 뭐 한 번에 저장하고 싶으시다면 여러 개 추가하셔가지고 한 번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해서 학생부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 주간 일정에서도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닙니다. 정말 별거 아닌데요. 이게 뭐 테마도 바꾸고 이렇게 정말 별거 아닌데, 이렇게 별거 아닌 생각을 이렇게 어플로 혹은 웹으로 구현하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구성원들은 꽤나 이제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라는 걸 제가 좀 체감했고요. 실제로 이제 요 플랫폼은 올해 처음 이제 공개를 하는 거라 아마 내년에 사용할 것 같은데, 이전까지 이제 구글 시트만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웹으로 드리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부장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좀 더 편하게 이제 예쁘게 조회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나머지 좀 관련된 기능들은 제 이제 연수를 통해서 좀 전달해 드릴 거고요.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 카톡방 혹은 뭐 블로그 통해 가지고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들의 똑똑한 학교 생활을 기원하며 이상 호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